다음 제 2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러면 이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되게 이제 제가 좌측에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게 있는데 좌측에 저게 실천이 되면 대화가 원활하게 되죠. 겸손하다거나 신뢰, 평화, 인내, 부드러움, 사랑, 뭐 육제가 아주 간단한 용어들입니다만 적어드렸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저게 실천이 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오만하다거나 서로 믿질 못한다거나 다툰다거나 그죠?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거죠, 그죠? 겸손하다는 건 저자가 저기 이제 사람이 낮춘다. 사람의 일종의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죠. 또 인사하는 게 한자말로 쓰면 저 인사 저렇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란 뜻이에요. 사람 일이 엄청 많은데 한자를 저렇게 쓰는 거 보면 사람이 하는 일 많은 일 중에서도 자기를 낮춘다는 게 저렇게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옛날 고전들을 보면 저런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스스로 내세우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따라서 도에 가깝다.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겁니다. 물이 그죠? 물이 이렇게 하지만 또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능히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다. 바다나 강이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낮은 곳에 있다 이거죠. 그래야 모든 골짜기의 물이 보인다 이거죠. 가리지 않고. 바다가 뭐 물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강이 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뭐 더럽다고 받아들이고 더럽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끗하다고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걸 수용하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상징으로 강과 바다를 늘 예를 듭니다. 영어로 understand가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한다는 뜻인데 원 뜻은 understand 아니에요. 아래에 쓴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시장 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되게 이제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바다를 왜냐하면 바다는 그 글자가 좌측이 삼수변이고 아래에 어미모가 있잖아요.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의 품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라는 게. 실제 그렇잖아요. 한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죠? 이렇게 되면 뭐 바다 같은 경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고 기분이 좋은 건 바다가 갖는 이런 특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발전시키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보면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을 봐도 일단 하나의 수정란이죠. 하나의 수정란인데 하나의 특정한 난자와 특정한 정자가 만날 확률은 4조 5천억 분의 1이 됩니다. 정자는 약 3억 개 중에 한 마리고 난자는 15,000개 중에 하나예요. 이래가지고 수정란이 되죠. 수정란이 태어날 때 한 2조 개쯤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60조 내지 100조 개쯤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그죠? 어려웁니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런 구조로 보면 우리가 좀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또 인간의 정신을 볼 때는 우리가 뇌의 기능이잖아요. 그죠? 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약 1000억 개쯤 있어요. 뇌, 뉴런이. 그리고 하나의 뉴런이 10,000 내지 15,000개의 시냅스,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런을 도와주는 세포가 악교세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약 1조 개쯤 돼요. 이렇게 뇌는 상상할 수 없는 기관이죠. 그죠? 이런 뇌세포들의 어떤 상호작용의 엔드 리절트가 인간의 정신이거든요. 정신이니까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거죠. 신경세포가 저렇게 있습니다.
악교세포가 약 일종의, 악교세포가 이제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예요.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대사작용을 하고 나면, 그 대사물질도 청소를 해줘야 되고, 또 균이 들어오면은 균도 막아줘야 되고요. 그 세포, 그 기능을 하는 게 악교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마지막 결과가 인간의 정신이 되니까 정신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물학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인간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항상 좀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과정을 보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게 이 장수세포예요. 어디 장소를 정하고 찾아가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를 찾아간 게 2014년이에요. 장수세포, 격자세포. 이 장수세포는 이게 수평을 아는 세포고, 격자세포는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만나야 좌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 2014년도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생체 시계, 자고 깨고 하는 메커니즘을 유전자 레벨에서 밝혀낸 게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인간의 기능을 세포 레벨에서, 유전자 레벨에서 찾아낸 건 최근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굿 리더, 훌륭한 리더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죠? 겸손해야 아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신자는 그 글이 사람의 말이란 뜻이죠.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측이 사람이고 말씀원이죠. 그죠? 그래서 허언, 마언, 폭언, 실언, 교원, 요셉, 말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실, 겸손 여기에도 말씀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원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뭐 노자 같은 데도 그죠? 지자불은 원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 많은 사람은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옛날에 그 수양을 할 때 그 말을 묵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양 방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말을 안 하고 그죠? 벽 앞에 앉아가지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수양을 하는 건 결국 이제 말을 조심하라는 이런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죠. 우리가 직장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직장이 도와줘야 되는 대상 얘기하죠. 병원이면 환자가 될 테고, 그죠. 여러 가지죠. 학교면 학생들이 될 테고, 물건을 만든 사람이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될 테고, 그죠. 약을 만들면 약을 사는 사람들이 될 테고, 그걸 제가 묵뚱거려서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상하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하고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그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 이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죠? 자공하고 공자가 대화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정치에서 족병, 족식, 민신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하나를 없앤다 그러면 뭘 없애냐? 병사를 없애고 두 개를 없앤다 그러면 경제적인 면을, 세 번째는 믿음,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될 게 신뢰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 내에서도 상호 간에, 그죠?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상하고의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건 신뢰, 믿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은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데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낼 때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꼭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되죠. 그죠? 어떤 약물을 처방을 하는데 그 약물을 왜 쓰는가?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약물의 효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요.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일정한 기간 복용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종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약물 처방을 할 때는 이 약이 아이들의 발달에, 아동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이제 같이 설명해 주면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주면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불안하죠. 그죠? 이 약을 왜 먹는지,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제 나중에 커서 다른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으니까 약을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그 훌륭한 리더는 문제가 있을 때 잘 설명을 하는 거죠. 말을 조심도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쓸 때는 이런 원칙을 지키면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관계죠. 그죠? 평화로운 관계인데 어떤 집단 내에서 서로 이제 활동을 할 때 평화롭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근데 평화라는 게 글자를 보면 저 글자에 풀면은 별을 공평하게 먹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별을. 사사롭다 할 때 사자는 별을 혼자 먹는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원이 있을 때 직장 내의 모든 사원들이 직원들이 공평하게 서로 나눈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벼로 다 세금도 내고 이래가지고 세금이나 이익이나 이럴 때 벼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나누어 먹는 이런 자세가 되고 마음을 나누면 공감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공감.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게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가을 추자는 그 옆에 벼고 우측에는 불화자잖아요. 그죠? 벼가 익어가지고 논에서 불 붙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래서 가을 추자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자죠. 그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함께 체험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이죠. 참는 겁니다. 근데 저도 글자를 보면 위에는 칼이에요. 아래쪽은 심장입니다. 이 칼이 심장을 찌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마 옛날 사람들은 칼이 심장을 찌르는 이 상황을 그냥 고통스러운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칼이 심장을 찌르는 그 통증을 견뎌내면 뭐든지 견뎌낼 수 있다.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서적들도 봐도 항상 인내심에 대한 이런 교훈이 많습니다. 논어에도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괴를 어지럽힌다. 이런 교훈이 있죠. 그죠? 명심보감 같은 데도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이게 인내심 이런 겁니다. 직장 내에서 같이 생활해도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가 항상 사람이 있는 그런 집단 모여 있는 데서는 문제가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때 얼마나 자기 감정을 잘 통제를 하면서 잘 참을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적응 상태가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죠?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건 참고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공자님 말씀인데 꼭 이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꼭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죠?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없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저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유동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여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싫다고 하여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살다 보면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해도 그 사람이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욕을 하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잘 찾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배우는 자세입니다. 윗사람이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뭐 공자님 말씀도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일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뭐 첫 마디죠, 그죠? 그 다음에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은 이 셋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선생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서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급자들에 대해서 항상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견을 잘 듣고 배울 자세를 갖는 이런 거니까 굿 리더, 아주 훌륭한 리더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공자님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다 옛날에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새로운 걸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따져보면 옛날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건 뭐겠어요, 그죠? 그런 거니까 항상 옛날 걸 열심히 찾게 되죠. 보게 되죠, 그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과거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배우는 자세입니다. 저런 자세로 일생을 사시면서 성인의 경지에 가셨던 거죠, 그죠? 긍정적인 자세, 그룹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즐겁게, 이 긍정 심리학의 기본이죠, 그죠? 일을 즐겁게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에서도 상관이 이제 저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재밌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의미를 찾도록, 이런 걸 격려해주는 이런 이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덕목이 많지만 뭐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게 이게 실천이 되면 모든 게 다 실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 동양 서적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은 잘 안 써요. 내용적으로는 다 사랑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묵자는 겸해 사상, 더불어 사랑하는 사상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천하가 모두 더불어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원인을 사랑 결핍으로 본 거죠. 안창호 선생님도 예기애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한다. 이걸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위인이 되셨죠. 내 타인은 이제 거기에 다른 사람도 되고, 국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그죠? 뭐 성경은 항상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죠? 뭐 사랑만 바탕이 되면 친절하고 잘 참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예의 지키고 욕심도 크게 안 화도 안 내고, 그죠? 뭐 진리를 보고 기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그죠? 항상 서로 동료 간, 상하 간, 상급자, 하급자 간 이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면 아주 좋은 직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대표적인 예로는 세종대왕 이 예가 아주 전형적인 리더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백성과 하나가 되려고 그랬죠.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목적은 백성들의 보람된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의 분야에서 안 하신 게 없어요. 국방과학, 한글, 법, 수학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백성과 하나가 되는, 백성과 신하와 왕이 하나가 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모든 직장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세종대왕의 모델이에요. 우리 대상과 하나가 되고 대상에 대한 사랑, 목적은 보람된 삶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식이 깊어져야 되고, 이순신 장군도 또 하나의 모델이에요. 제가 세종대왕은 거기에 올라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앞으로 제가, 제 동영상에 따로, 시간을 올릴 겁니다. 장병, 백성과 하나가 된, 장병들에 대한 사랑, 목적은 목적이 확실하죠, 그죠? 수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께서 하신 그 모델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모델이에요.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나와 집단 관계에서 하나를 실천한 대표적인 두 리더가 세종대왕과 이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도 하고 백성 사랑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따로 세종대왕은 올라가 있고 충무공 이순신은 앞으로 따로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계자인데요. 저게 이제
고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글자가 좌측에 이건 자기죠. 자기를 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고쳐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죠? 내가 나를 고치지 않고서는 남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저기 오른쪽은 매로 친다, 칠복이거든요. 칠복자가 이제 저렇게 변해서 됐습니다. 요 가르친다죠, 그죠? 자녀를 때리면서 숫자를 가르친다. 변화 아래쪽. 정치는 쳐서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개혁을 한다거나 뭐 사회를 개혁을 한다거나 또는 직장을 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걸 계획을 할 때는 우선은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자기 속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하고 그걸 한 다음에 다른 걸 고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성찰을 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집단의 한 멤버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집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존하는 집단은 뭐냐? 가족 집단이죠. 그렇죠? 가족 집단이에요. 가족 집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늘 발휘가 되잖아요. 그죠? 사랑과 봉사, 희생, 이런 대인관계의 특성이 가족들 간에는 가장 극적으로 발휘가 되죠. 그죠? 그죠? 아버지가 뭐 돈을 자기가 벌어왔다고 혼자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아프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그죠? 꼭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들은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돌보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의 패턴을 보면 그게 이제 다른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건 수직 관계예요. 수직 관계라고 하는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위하기도 하죠. 근데 그 강도로 봐서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것.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관심이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A보다 나은 자식 없고 형보다 나은 아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가족이란 집단이 효과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랑과 관심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모델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를 도와주는 이런 모델입니다. 가르쳐주고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각 직장이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하는 모델이에요. 그게 가족 모델입니다. 사랑과 관심의 방향이 수직적이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것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게 이제 가족 모델이고 이 가족 모델은 다른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상급자가 뭐든지 솔선수범해야 되고 사랑과 관심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중요한 게 이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죠.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두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통제라는 것이 항상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게 깔려있는 통제라야 그 통제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없이 그죠. 평소에는 뭐 아주 무관심하게 전혀 돌보지도 않다가 그냥 때만 되면 귀찮은 일만 계속 시키고 이러면 그 통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지만 외적인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통제는 반드시 그 바탕에는 사랑이나 관심 이런 걸 가지고 하는 통제라야 그 힘을 갖는다,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리더와 보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막 뒤섞여 섞일 때도 있는데 요게 이제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리더는 사물을 관찰하고 볼 때 자신의 눈으로도 보고 타인의 눈으로도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는 이런 의미죠. 근데 보스는 타인의 눈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의 독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독선입니다. 비슷하게 리더는 반대 의견, 자기하고 다른 의견도 다 존중해서 듣죠.
리스너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보스는 자기하고 반대 의견을 하면 다 쳐내버리죠. 그죠? 안 듣죠. 독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대화를 존중하고 보스는 커뮤니케이션 잘 안 해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리더냐 보스냐 이걸 구별할 수가 있죠. 타협을 존중하죠. 결국 또 기본은 대화죠. 그죠? 타협 기피하고. 그 다음에 리더는 가치에 대해서 가치의 중립성, 가치 편향성. 아까 공자님 말씀대로 무적이야 무막이야 이랬잖아요.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집착하게 되면 가치 편향성이 되잖아요. 그죠? 꼭 이래야만 된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꼭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이게 가치 중립성이 되죠. 그죠? 중립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성이냐 편향성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존중하죠. 권위는 존중하죠. 그죠? 권위가 없으면 안 되죠. 통제가 안 되죠. 근데 권위주의는 안 되는 거죠. 이쪽은 권위는 뭐 상급자로서의 권위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직장에서는 많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많이 알므로써 전문적인데 많이 알므로써 권위를 갖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보스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죠? 저기 아래 사람한테요. 자기가 잘못 지시를 내리면서도 항의를 하면 이 아래 것이 나한테 덤빈다. 이 권위주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력, 객관성의 바탕을 둔 권위는 존중해야 되지만 거기에 바탕을 두지 않은 권위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안 되는 거죠. 보스는 권위주의를 찾는 경향이 있고 리더는 권위를 존중한다는 이런 게 있죠. 그죠?